2016년 7월 둘째 주 7월 8일 금요일 갈매기와 조찬훈의 부산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7월 첫 주에 이곳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경마대회가 있었죠. 상반기 최고의 말을 가리는 서울과 부경의 올스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광역시장배.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왔어요. 7마리. 많이 내려와서 정말 좀 박빙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그 날씨의 변화, 날씨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원정을 온 서울 마필들의 그 스트레스도 있겠습니다만은 부경의 일종 벌마의 꿈이 우승을 차지했고 1, 2, 3위를 모두 부산 대표 마필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클린업 조이라는 마필이 이곳에 와서 끝번 신청이 없는 부경의 조건 속에 5번 출발지, 제가 그 텍스트나 그날 그 주에 방송 때도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거든요. 네, 끝번 신청이 없어진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4위를 기록했는데 클린업 조이는 부산 마필들하고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경쟁력이. 예. 이번 2016년 그랑프리 12월 달에 좀 기대가 되겠고. 오늘 7월 마지막 주, 사실상의 이제 5주 경마입니다만은 7월 5주가 부산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가 마지막 주가 되겠는데, 퀸즈토의 두 번째 관문이죠. KNMB 대상 경주가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한 그 조성원 기수의 빛의 정상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1차 등록이 끝이 났는데, 17마리 등록을 했는데 서울마리 9마리예요. 빛의 정상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부산 마필들 보니까 외산마는 뉴욕 블루. 근데 원래 국내 산마필 말고 외산 마필은 서울이 좀 대대적으로 부산보다 강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 광역시장배 사실상 좀 노리고 왔는데 경주로 조건 비의 영향 때문에 부산이 선전을 했고, 마지막 주에 그 넷째 주에는 서울 KNM 서울 마필들이 좀 우세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9조에서 활동을 했던 이반질린이 지금 31조가 있거든요. 이반질린도 등록을 했고, 뭐 뉴욕 블루, 그리고 19조 명문마방의 장풍파랑이 이제 공백 후유증이 벗어나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면면으로 보면 서울 마필들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주에는 아마 이번에 그 7월 달 첫째 주에 진 거 서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수 동향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부터 신인 기수들이 기승을 하죠. 네. 데뷔를 합니다. 34기 3명의 기수가 부산에서 활동을 하는데 15조에 정도윤 기수만 기승이 없고요. 10조에 이호식 기수가 금요일 이경주, 그리고 홍일점이죠. 여성 기수 최은경 기수 31조에 라이스 조사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일요일 사경주 포마이시스의 기승을 합니다. 많은 또 응원을 해주시고요. 어제 혹시 조찬훈 의원님 지진 여파 느꼈어요? 그럼요. 많이 왔었죠. 그래요. 지금 7월 들어서 야간경마가 시작이 되고 또 장맛비와 함께 악천후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전국이 지금 이 장맛비와 뭐 바람 영향할 것 없이 많은 비 피해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무쪼록 대비 잘 하셔가지고 평온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인가요? 제1호 태풍 네파탁이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비껴갈 것이냐. 지금 예측으로는 홍콩 쪽으로 좀 비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번 주말 또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하시고 경마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말 전달해 드렸고요. 금요일 경마 둘째 주, 지난주 첫 주 야간 경마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저번 주는 비가 금요일도 그랬고 일요일도 그랬고, 이게 부산 지역에 너무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여파가 경마에 많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좀 많이 특이하게 비 오는 날 앞에 가서 좀 잘 뛰는 말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들어와야 될 말이 너무 비바닥이라 못 들어온, 추입을 시도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경주들도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많이 있는데, 이번
경주도 아마 조금은 비가 만약에 오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야간 경마에 비 바닥의 선행이면 안 들어올 말도 들어오잖아요. 그래 뒤에서 가는 게 전개상에서 아무리 고구를 뭐 2개, 3개 써도 그렇죠.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 뭐 우리 조찬원 위원님 현역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가중위원들 전달 잘해서 또 좋은 적중이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비가 왔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오늘 경주로 새벽 훈련 때 주로 바닥을 보니까 모래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쓸려 나가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주로가 엄청나게 가벼운데 지금 내일 글쎄요. 지금 현재 날씨로 봐서는 보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수는 될 수 있어도 보충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번 주의 경주로 전망인데 저희들이 꼼꼼히 좀 조찬 의원들 좀 잘 체크를 해서 전달해 주시고 갈매기 저 역시도 현장에서 상태 꼭 파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승부 경주 그리고 공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주 연속 또 맞짱 적중이 됐어요. 됐죠. 그리고 분명히 배당이 좀 짭짤하다. 인기마 접전이지만 배당이 좀 짭짤하다고 전달을 해드리면서 5.5배 나왔나요? 그렇죠. 5.6배. 5.6배나 나왔어요? 그래요. 배당이 그나마 좀 짭짤하게 나와서 선물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이번 주 맞짱 몇 경주입니까? 3경주 잡았습니다. 그래요. 3경주. 역시 3경주는 6군 하이군 같습니다. 6군 경주 준비를 하겠고요. 조찬은 위원이 8경주를 준 메인으로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갈매기 제가 7경주를 준 메인으로 그리고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금 7, 8, 90 연속 승부가 걸려 있어서 그야말로 7월 둘째 주는 부산 이야기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제대로 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야간에 쇼부를 보는 거죠. 예, 야간에. 일단 무덥고 저 습도가 높은 날씨 속에서 펼쳐지는 야간 경마 후반부 쪽에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 그리고 금요일 날 지금 5경주와 6경주가 분할 경주입니다. 그래서 1, 2, 3, 4경주까지가 육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출전 두수 부족으로 5경주와 6경주가 15마리, 15마리 한 마리 더 등록이 돼서 7마리, 8마리씩 나눠져서 분할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경주 가겠습니다. 국내산 6군 6등급 11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 1000m 단거리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데뷔전을 치룬 이후에 공백도 좀 있고요. 네. 입상 경험은 있는데 소속주를 이제 옮겨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3번 맞죠. 에이스 글로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데뷔전의 1000m 외곽 11번 슈퍼 짱짱이가 관심을 받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3번 에이스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월에 마지막 경주를 띄워주고 4월에 이제 거세수를 시행을 했죠. 거세수를 시행을 하고 지금 15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객관적인 발걸음을 놓고 보자면 3번 에이스 글로리보다는 당연히 외곽에 있는 11번 슈퍼 짱짱이가 걸음발은 좋아요. 걸음발은 좋은데 이 전개상의 이점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데뷔전 11번 외곽 게이트 밖에 아무 말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발주 스타트를 빨리 한다고 그래도 안쪽에 있는 말들이 밀고 나왔을 때 보고 놀래면 망아지들은 바깥으로 훅 외측 사행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말로 이제 16조에 프리러닝이라는 말이 있죠. 끝번만 받으면 외측 사행이에요. 아직 바깥쪽에 말이 한 마리만 있으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발걸음은 11번 슈퍼짱짱이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나가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외측 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편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으로 봤을 때는 3번 에이스 글로리를 축을 잡고 가는 게 좀 일경주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 글로리가 지난주에 연속해서 이제 숙보 훈련도 해봤고 오늘 마무리 훈련에서 3두 병합 서승훈 기수가 훈련을 전담했는데 서승훈 기수는 이제 금요일날 기승정지라서 유현명 기수로 기수는 이제 올려 있는데 에이스 글로리가 뭐 데뷔전 때도 그렇고 데뷔전 때부터 일단은 기본적인 잠재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녀석이라서 두 번째 도전에서 입상을 한 이후에 좀 그 세 번째 도전에서 좀 강한 편성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좀 완성도 면에서 몸싸움이라든지 결정력 결정타가 좀 부족했던 그러한 에이스 글로리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소속주를 옮기고 와서 정말 좀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좀 다른 마필보다는 8조 토마스 조교사 우리가 또 외국인 조교사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한 명이 더 이제 개업을 하게 됐는데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토마스 조교사가 관리하는 에이스 글로리가 오늘 주로 조건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훈련을 해줬다는 부분에서 저 역시도 슈퍼 짱짱이가 외곽의 단점이라고 제가 경주 시작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휴양 다녀와서 좋아지고 있는 뭐 이번만 슈퍼소닉 그리고 또 우연찮게 또 송경윤 기수가 훈련을 해줬는데 송경윤 기수도 금요일 기승전지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스카이 위너 요즘 14조 윤영기 조교사님 마방에 좀 상금벌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송윤인 기수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해줘서 나오는 마필입니다. 뭐 인기권의 마필들 가운데에서 지금 3번, 4번, 11번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제가 한 마리 소개해드린 2번만 슈퍼소닉이라는 다크호스가 버티고 있는 안쪽에 경주로 조건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주 가겠습니다. 역시 6군입니다. 6등급 1200m 거리는 200이 늘었고요. 12두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신예 마필을 포함을 해서 데뷔전 나서는 마필을 포함을 해서 지금 11번마 서라벌 돌풍 서라벌 돌풍이 그야말로 요새 바람처럼 돌풍을 현장에서 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장에서 배당판에 좀 바람은 많이 불어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뭐 마필 자체의 능력을 조금은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m에서는 또 라스트에 올라오는 그 후미권에 있다가 라스트에 치고 올라오는 한 발이 부족해서 좀 긴 거리 가면 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긴 거리 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딱 그런 마필이죠. 앞에 가면 앞에 가는 만큼 딱 그만큼이 부족하고 뒤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만큼 딱 부족하고 딱 그만큼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기수도 뭐 그렇게 이쿠야스 기수 그렇게 뭐 시원한 기수는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메이커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쿠야스 기수가 외곽에서 좀 하기에는 스라볼 돌풍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뭐 안쪽에 있는 신예 마필 2번 스타라인 그 다음에 3번 샤인스타 이 두 마필이 같이 주행검사를 치렀었죠. 같은 날에 같은 날에 주행검사를 좀 받아놨던 마필인데 분명히 걸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걸음은 3번 샤인스타가 더 좋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훈련 때 좀 매측 사행기가 있죠. 주행 악벽이 좀 있어가지고 주행 악벽이 좀 있는 글쎄 3번이 이제 오히려 좋을지는 모르는데 또 늦발해가지고 갇혀버리면 뚫고 나온다고 몰아서 가버리면 또 외곽으로 나가버리는 습성이라서 그게 좀 문제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쪽에 2번 스타라인, 3번 샤인스타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발걸음 면에서는 3번 샤인스타가 조금은 나았지만 전개적인 측면에서 2번 스타라인도 유광희 기수 뭐 좋아하시잖아요. 유광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발걸음 나쁘지 않았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뭐 도천은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유광희 기수가 24조 승부 기수다. 그렇죠. 24조 승부. 승부 기수가 아니라 주전 기수. 24조는 주전 기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러면 또 우리 또 도천 위원이 또 잘 아는데 박근만 기수가 기승을 최근에 해서 좀 아쉬움을 주었던 차세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직전에 정말 그 약체 편성에서 박근만 기수가 잘 탔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 조금 뭐 요 근래에 박근만 기수가 이렇게 말 타는 거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최적전개 해주는 거. 근데 뭐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나올 발걸음 딱 그만큼이 최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 이마필도 또 송경윤 기수가 타조 마필입니다만은 또 열심히 또 훈련을 해줬고 상태가 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 신예 마필 중에서 썬데이 챔프가 이제 유현민 기수 올려놨는데 이게 의외예요. 덩치도 있는 말이면서도 훈련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흐름으로쓸수록 지금 신장세를 보여줘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이게 느닷없이 지금 주행 심사 받아놓은 거 보면 늦발주거든요. 근데 워낙 훈련이 뭐랄까요 그야말로 좀 제대로 좀 됐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를 해주시고 조선원 위원이 얘기해주신 2번, 3번 이것도 신마지만 안쪽에 1번도 신마 그 부분 좀 관건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신인 기수 무엇보다 이효식 기수 피금이 발 빠른 마필이 없는데 이게 선행 나가면 예? 아니 이거 스타트는 항상 제일 빠른데 뭐 10조에서 무슨 주문을 하는지 항상 나와서 잡아요. 그래. 그리고 뭐 말도 조그마한 말을 갖다가 매일 뒤에 따라가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작으니까. 근데 작은 말이 뒤따라가서 들어올 수 있나요? 그래요. 지정 대비 5.5 마이너스 50kg, 예, 50kg.
신인 기수 기승합니다. 많은 또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고. 50kg짜리 부담 중량 정말 오랜만에 보죠. 그래요. 뭐 별정은 49까지도 됩니다. 그렇죠. 40. 예, 49까지 되는데 에크미가 이제 4세다 보니까 이효식 기수 34기 활약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경주 가겠습니다. 군의산 육군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제 4경주와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육군 경주들이 3개 남아 있는 경주, 이제 세 번째 경주죠. 별장 경주, 맞짱 경주입니다. 맞짱 승부. 지난주 7월 첫 주와 6월 마지막 주 계속해서 연속해서 적중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맞짱 또 좋은 적중이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조천위원회 한 마리 그리고 갈매기 제가 한 마리 소개하도록 하죠.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저는 부산 이야기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마필이 6번 라운벤틀리입니다. 이 6번 라운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해서 4월 15일, 5월 20일, 6월 17일 계속 인기도를 끌어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얘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똥말인 걸 알고, 능력 부진 마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한 걸음 항상 부족한 말이다. 좀 이게 조교 때는 정말 잘 뛰는데 땡땡이가 엄청 맞아요. 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유현명 기수가 타면 조금 그래도 나을 줄 알았더니 현명이도 못 잡더라고요. 땡땡이를 너무 심하게 까는 마필이라서 딱 그만큼 부족한데 이번 경주는 아니에요. 제가 인기 팔릴 때마다 가차없이 쳐줬는데 이번 경주는 지금까지 뛴 만큼만 뛰어도 와요. 발걸음 자체가 워낙 부진 마필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뛰어줘도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6번 라운벤틀리 현장에서도 강축으로 팔려주겠지만 이번 경주는 저도 인정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요. 하도 이제 여담으로 저희들이 간혹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인마들이라 하면 성장도 빠르고 잠재력지도 있는데 라운벤트리를 두고 하는 말이 중국산 아니냐. 그쵸. 이게 수입인데 포인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잉태를 한 부분인데 이 라운벤트리가 정말 그 훈련 때만큼만 뛰면 벌써 지금 상위군 갔어야 되거든요. 2군 갔죠, 2군. 네, 그러한 부분, 그러한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에는 또 조찬은 의원이 된다. 저는 지금 한 3번, 4번 추천을 했었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올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최근에 입상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고, 육군 마필이면서 종반 라스트 탄력 200m를 12초 때 연속 끊는다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늘려 나옵니다. 거리를 늘려 나오는데 워낙 초반보다는 라스트 말머리가 시원스러운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3번 바로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최근의 모습을 보신다 그러면은 정말 라스트만큼은 폭발적인 탄력감을 보여주면서 직전에 상당히 좀 아쉬웠죠. 워낙 레이스 흐름 이제 BK1이라는 마필이 스타트를 시원하게 좀 끊어 나갔던 경주라서 전개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좀 꼬였던 그러한 경주 속에서 라스트 타임 이제 12초 때 끊어줬다라면 바로가가 이번에 1300 임성일 기수 직접 훈련도 했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게 또 3착으로 또 올라가면 5군 바로 가네요. 그러면 싫어할 텐데. 근데 이건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긴 거리 가야 되니까. 네, 그 뒤에 경주에 이제 그러한 말이 하나 나와요. 영웅 출력이라고. 이제 일부러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 하위군에는 장거리가 없기 때문에 육군에 1600 가면 이거 바로 가는 1등이죠. 그죠? 그럼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추임마가 거리가 길다고 해서 오는 그러한 예는 아니고요. 추임마라고 해서 꼭 장거리 가서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가 직전보다는 오히려 임성희 기수와의 호흡을 훈련 때 더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한번 이제 믿음감을 좀 가져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생이네요. 조찬은 위원과 임성실 유현명 또 둘이 합작해서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바로가 우리 조찬은 위원이 라운벤틀리 3번 6번 3번 두 마리를 맞짱 단방 한 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가겠습니다. 자, 한군 올라갑니다. 국산 5등급 10두가 출전을 하는데요.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이죠. 5번 슈퍼블레이드, 6번 파이스티, 7번 위닝 오피서. 상승세가 기대돼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현 군에 있는 마필들이 좀 약간 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발걸음이 조금 우세해 있는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급전 중에서 지금 5번 슈퍼블레이드와 파이스트가 위닝 오피서보다 좀 더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이 두 마리가 이제 또 선행 조건이란 말이죠. 가고. 선행 조건이고 이 승군전의 동반 입상이 확률적으로 거의 어렵죠. 데이터가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좀 반증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마필의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전개도 그렇고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5번, 6번, 10번 이렇게 앞에 줄지어서 세 마리가 갈 건데 한 마리가 만약에 반사 이익을 얻는다 치면 이 9번 아리까리 하무선 조교사와 박근만 기수의 조합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고배당이죠. 그냥 말만 들어도 기수와 조교사 자체가 고배당인데 말까지 고배당이에요. 현장에서 조금 팔릴 수 있는 바람이 좀 불을 수 있는 마필인데 앞에가 만약에 1번 최강드림까지 가세를 해서 뭉쳐준다고 하면은 아리까리가 발죽이 들어갈 때 뭐 진입 거부로 해서 자기 혼자 힘 빼지 않고 그냥 순하게 따라 들어가서 스타트만 제대로 끊어준다면 그 선행 마필들이 가는 그 바로 뒷그룹에서 또 다시 한번 최적 전개가 가능하면 어부지리 앞에 말들이 싸워서 서로 간의 충돌에 죽어 주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한 걸음에 가지고 있는 마필이 이 9번 아리까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경주도 보니까 또 조교 때 또 좋은 말이 또 두 마리가 있네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아리까리. 그렇죠. 이번엔 또 29조에 환예비열하고 병합했는데 또 아리까리가 여유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3번 지금 오마이 캡틴 소속조의 국산 2군 승리 웨이브와 병합을 했는데 내가 직전에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을 했더니 이게 또 앞선에도 못 보고 취입을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뭐 부산에서 조교보는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지금 오마이 캡틴에 지금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요. 뭐 지금 승리 웨이브보다는 여유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마이 캡틴이 구멍 나는 배당권 마필인데 오마이 캡틴도 실전에서는 분명 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오마이 캡틴은 저는 불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기수와 궁합이 별로 안 맞아요.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첫 승을 한 건데 그 당시 우리가 맞짱 한진말로 그때는 정말 약편성이었고. 약편성이었죠. 그렇다 보면 지금 1번 맛 최강 드림이라는 마필이 가장 사이즈상으로는 그렇죠. 좀 센 말인데 이 4조 같은 경우는 마필 보호도 잘 하는 마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최근에 장마 시즌이다 보니까 경주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훈련 강도를 좀 높이지 못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조교 보는 사람 없습니다. 최강드림이 한번 보냈습니다. 한번 보냈는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의외로 덜 팔릴 거예요. 부산에서 보는 이들은 좀 덜 볼 수 있는데 가장 사이즈상 최강 드림이라는 마필 절대 무시는 못한다. 이렇게 마무리 요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5군 1600입니다. 지금 다음 경주도 조건이 같아요. 5경주, 6경주가 분할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분할을 또 이렇게 시켜놨나요? 원래 그렇게 시켜요. 뭐 알고는 있어요. 부증말은 알고는 있는데 이거 뭐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시켜놓은 건지. 5경주가 7마리고 6경주가 8마리. 그 가운데 이번 5경주는 최근 2연승 후에 2016 최고의 안마를 가리는 코리안 오크스에 도전을 해서 4위를 기록한 이번 스페셜 루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후차권 난전이죠. 그렇죠. 뭐 이번 스페셜 루키는 뭐 노래 가사말에도 있잖아요. 말해보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뭐 1800m 오크스 나갔다가 재갈 걸려 늑발. 김영근 기수 뭐 그런 실수를 잘하지 않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재갈이 걸렸어요. 그 오카베 전문인데 오카베 전문. 근데 뭐 이번 경주 그냥 가면 선행이에요. 그냥 가면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후타권이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후차권 난타전인데 그 와중에서도 뭐 1600 경험이 있고 뭐 직전 경주는 조금 뭐 김동영 기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직전에 5월 22일 경주에 임성실 기수가 너무 잘 탔다. 이 김동현 기수하고 궁합도 안 맞고 10번 외곽 게이트면 분명히 외곽 감아돌 다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도 당연히 인기권이지만 삭제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을 한번 보십시오. 뭐 김동현 기수가 직전처럼 타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저배당 갈 수 있는 4번 포스타 이번 경주는 뭐 믿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저 배당은 안 될 거예요. 그럴까요? 제가 방송 전에 얘기해줬잖아요. 아, 백두영웅이 있어서? 아니 포스타가 오늘 안장이 밀려가지고 혼자 2바퀴 뛰었는데 조교 잘 된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못 들어온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포스타는 직전에 제가 그 워스트 넘버 3로 소개를 하면서 승부 경주 적중이 됐던 레이스에서 순위에 들지 못했는데 일단은 뭐 저 역시는 조교를 보는 입장으로서는 오늘 마무리 훈련이 너무 아니다. 안장 밀리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마방을 좀 들어가서 잘 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스페셜 루키 직전 제가 그 대상경주 승부처 조찬현 의원이 뭘 잡으시려고 했던 경주 단방 오로지 단방 한 집 오뚜기에 붙여서 한 방으로 승부를 8배인가 그때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뭐 기승한 걸 얘기해 주니까 또 다시 또 좀 상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필도 있죠. 영출격 뭐 첫 경험인데 왜냐하면 육군에는 1600이 없다 보니까 경험을 못해요. 영출격 승급전인데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제대로 한번 만났다고 봐야죠. 적정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거리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 마필 자체가 직전 3착 뭐 최소한 2차까지도 용문이가 좀 김용문 기수가 끌어올려고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었고 3착 이래도 승근 이래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3착으로 승급을 했어요. 영국 출격이 1600 자기의 이제 입맛에 맞는 거리를 편성을 맞았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삼다공주도 이게 또 조교 동영상이라도 보셨죠? 이건 뭐 조교보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못 뛰는지. 아니 얘는 제가 보니까 조교 때 날아다니면 실경주가 꽝이에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핫 커맨드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찌그덕거리고 안 뛰면 핫 커맨드는 보십시오. 병합하고 날아다니면 빼십시오. 여지없어요. 꼴찌 와요. 얘도 그래요.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역시 또 라스트 또 기가 막힌 또 말머리 임성신 기수 스카이선까지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러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루키 제가 타도 올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너도나도 지금 뭐 베스트 마필로 다 추천들을 한 경주이기 때문에 단승식 1.1배, 연승식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모든 승식 최저배당. 그렇죠. 뭐 삼쌍승식도 최저고. 그렇죠. 예. 스페셜 루키의 후착 찾기 좀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편성을 분할을 제대로 좀 시켜놨어요. 이번 경주는 꼭 자기가 보지 않는 마필이라면 굳이 피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6경주 가겠습니다. 오경주 때는 웃으면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었지만 6경주는 지금 웃지를 못해요. 축을 잡아드려야 되거든요. 축을 잡아야 드려야 되는데 이게 3번만 노블 워리어 아직까지 입상 경험인데 이거 인기만한 말이죠. 그렇죠. 전체적인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까지 입상 경험이 없는데 인기마다 현장에서 아마 4번 은하나 5번 캐속볼트하고 같이 최저배당을 팔려줄 마필인데 일단 없어요 말들이. 지금까지 뛰었던 걸음을 그냥 계속 이렇게 쭉 이어붙이기를 해서 본다고 해봐도 3번 노브로리어가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의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 이 정도 편성에서 유현명 기수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다른 마필들의 그 부진 그 약점이라 그러죠. 약점. 그 약점을 정확하게 좀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이스 조교사도 유현명 기수를 좀 얹혀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 편성이면 이번에는 좀 와줘야죠. 뭐
1600 거리도 딱 적당한 것 같고 상대 마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는 또 스마트한 유연명 기술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뭐 미승리 아직 승리가 없는 마필도 있는데 전체적인 8마리 중에서 한 6마리 정도가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경주력에 있어서 얼만큼 성과를 얻고 기량에 있어서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러한 하이군 1600 경주에서의 가능성이거든요. 제가 하이군 이거 5, 6경주 분할 내지 말라고 좀 빌었던 경주예요. 승부 잡으려고. 그런데 이게 분할 딱 해놓고 나니까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패턴이라도 얘기해야 되겠죠. 방식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1번 마저 파워 챔프도 단번 이제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성재 기수가 일찌감치 가가지고 정성을 좀 많이 들였고 또 김용훈 기수로 교체가 된 전설의 레전드 이게 570km대 그냥 주폭으로만 뛰어도 될 것 같은데 1600이라는 부분이 경주 경험과 끈기, 근성 모두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쟁점이고 맹점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기마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마필 하나 현장에서 제가 분명히 잘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뭐 때문에 분할이 됐고 하는 것까지 얼마 전에 깨질 경주에 써가지고 우승한 집 거거든요. 그 집 건데 이거 빼야죠, 그죠? 오픈하면 안 돼. 알았어요. 이거 오픈하면 조금 하도 욕을 가족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하도 욕을 했더니 이제 명예훼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족 여러분들 많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블 워리어가 제가 3번 3차 연속 왔을 때 그 다음에 거리가 늘어서 달 뛸 거다. 무슨 소리?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승부를 잡아가지고 더스타즈가 추입 같이 했거든요. 좀 몸을 썼다고 그래야 되나? 더스타즈가 유현민 기수가 바깥쪽에서 그래도 좀 시원하게 좀 이겨줘가지고 봤더니 노블 워리어가 기본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조찬웅 위원이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블 워리어가 그 라이스 조교사, 외국인 조교사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장거리에 대한 훈련은 전혀 없어요. 외국인 조교사들은. 그 마필의 특성에 맞게만 훈련을 해버리지 그러한 부분이 관건이고 기수 교체에 있어서 그래도 일단은 베테랑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유현민 기수가 올라왔으니까 좀 더 나은 기량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경주 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 7경주 출전 많은 8마리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뭐 혼합 4등급 평성 치고는 좀 조촐해요. 8등급 편성 조촐한데 뭐 저는 솔직히 뭐 인기마 좀 접전이라고 봤습니다. 항상 인기마 접전이라고 봤던 경주를 꼭 이렇게 승부를 잡으셨고 적중을 끌어내시더라고요. 이번 경주 역시 7경주 갈맥 위원님의 준매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자,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4군을 좀 잡다 보면 항상 그 승부주가 혼합 4군 아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 네, 많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출전 수가 좀 없어서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출전 수가 좀 부족합니다. 혼합 4군 이번에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믿을 만한 충마 이마필이 또 최근에 왜 안 됐고 이번에는 또 왜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매인 승부로 지정을 했고 뭐 두 방에서 뭐 3복 마무리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출전 주수가 오히려 적은 게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의 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동안에는 정말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녀석이에요. 가족 여러분들 특히 뭐 갈매기들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분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인지 벌써 체크를 다 하셨을 건데요. 현장에서 7경주 준메인급 꼭 적중으로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4군 1309마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7경주 갈매기의 준메인급에 이어서 우리도 조찬위원회 준메인급 승부처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명문마방 또 신의 강자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 배경에서
준메인 승부로 지정했는지 들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갈매기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19조 마방의 8번 럭키타임. 지금 승급전에 마이너스 5.5km. 최시대. 그렇죠. 최상의 조건이죠. 최상의 조건. 거기에다가 오크스의 주역이죠. 최시대 기수가 기승까지 하고 있고 선행편성까지 만났습니다. 게임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건데 이번 경주는 이 8번 럭키 타임이 보여줄 발걸음보다 지금 현재 편성을 더 잘 만난 마필. 분명히 발걸음은 8번 럭키타임하고 비교하면 맞짱을 뜨면 여기서 호락호락 질 마필은 아니다 생각하는 마필이 이번 경주 편성 제대로 골라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그 녀석을 놓치면 그 마필이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메인 승부처로 정했는데 이번 경주 제가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예전에 그 좀 기량을 확실히 다시 찾은 컨디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강축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축이 8번 럭키타임이 아닌 제가 보고 있는 복병마를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겠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승부처 자 8경주 준메인 승부처 주천음과 함께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뒤집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배당도 뒤집는다 그러면 또 역상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8번 럭키타임이 정말 최적의 조건이에요. 최적의 조건을 맞이했고 이번 경주 무엇보다 포인트는 21조의 월드 퀸과 월드 퀵이 동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양공 작전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이제 최대 관건이고 변수인데 우리 주찬 위원이 또 이번 경주 준메인급으로 승부 공지를 해드린 만큼 꼭 좋은 족중이 나올 것으로 저 역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관중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또 많은 응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경조 가겠습니다. 혼합 3등급 3군 1600 마일 경주입니다. 12두가 출전하는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네, 오늘 처음 있는 풀게이트 접전 경주죠. 네네. 12두. 아니 그렇죠. 1경주 11마리죠. 그렇죠. 네, 12두 풀게이트 접전을 지금 9경주에 처음 만나볼 수 있었었는데 이번 경주 역시 1600m가 조금 1400, 1600이 쉽다면 쉽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잖아요. 거리 자체가 변수가 좀 많은 변수가 경주 거리죠. 네,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 특히나 이 1600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3코너까지 이 직선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직선 구간 안에서 선행이 완벽하게 뒤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결과까지도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9경주 역시 갈매기 의원님이 메인 승부로 그날이 제일 중요한 경주죠.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그 설명 배경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혼합 4군, 혼합 3군 경주 또 메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 경주를 이제 준비하는 핸디캡이 제도 레이팅 제도가 되면서 핸디캡 미리 등록돼 있으면서 저희들이 좀 관찰하기에 있어서는 더욱더 좀 수월하고 유익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도 그 어떤 말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유지를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나 출전하는 도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마필이 올라왔는지 떨어졌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별이 5개 제 조교 판때기라고 하죠. 조교장에서 별이 5개짜리가 저한테 지금 포착이 돼 있고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12두 접전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도 대여섯 마리가 지금 분산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먹을 게 충분히 있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 이유가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경주도 좋은 적중으로 꼭 함께할 것을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경이 가겠습니다. 역시 풀게이트입니다. 2등급 1400m 10경주 마지막 경주인데요. 이건 전부 국산마네. 그죠? 외산마와 국산마. 지금 국산마 빡치네요. 외산마 지금 4두, 외산마 4두 포함을 해서 국산마 12두 함께 출전하고 있는데 조찬윤위원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마지막을 또 시원하게 우리 관중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한답니다. 배경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2등급에서 1400m면 좀 상당히 좀 단거리예요. 단거리에 속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배당판 자체도 좀 최저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충마 선정이 좀 어려운 경주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편성은 조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2등급 단거리 1400 이런 편성 빠르지 않게 이렇게 걸렸을 때 이런 편성에서는 그 옛날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딱 보자마자 좀 그런 생각이 제가 어느 시점에서 딱 탔던 그 경주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났던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저배당 자체도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되는 경주에 먹을 것도 있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 경주잖아요. 9시 땡 치면 출발하는 마지막 경주. 이 마지막 경주는 한 7경 주서부터는 라이트가 켜집니다. 야간 경마기 때문에 좀 그 점도 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까지 다 모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좋은 마번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제가 마지막 경주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고요.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좋은 마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있어서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난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조찬 의원이 보신 그대로 충마 선정이 중요한 경주예요. 꼭 함께 하셔야 되겠고 이번 경주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 66에서 80점수의 마필들이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인데 함정은 지금 레이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우리 조찬 의원이 분명히 다 지금 파악을 해놓은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마지막 둘째 주 금요 경마에서 정말 9시 조명탑 아래에서 축포가 터지듯이 좋은 적중 꼭 우리 조찬 의원이 해줄 것으로 저 역시도 믿고요. 건전 여러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역시 기쁨 2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주 7월 8일 금요 경마 갈매기와 조찬훈의 부산 이야기 여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